그리고 제가 제주도에 스페인 하우스라고 경양식집에서 20살 때 또 일을 했어요. 야채습이 나오는데 밖에 정원이 있는데 손님이 왜 정원에 떨어져야 될 나뭇잎이 여기 습 안에 들어가 있네요. 그 내가 딱 보니까 진짜로 밖에 들어가 있어야 할 낙엽이 이 야채습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향신료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주방에 가서 엄청 뭐라고 하고 잘렸어요. 아니 그러면 그 일들 다 별로 상관없잖아요. 지금 나는 강연하고 있고 뭐 하고 있는데 근데 뭐가 상관이 있냐면 전 일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전에 제주도 바닷가에서 해녀 물질을 좀 배운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일은 해녀의 물질과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되게 위험하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 바다에서. 근데 또 누군가는 또 그 바다가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들어갈 만한 재미이기도 하고 놀이이기도 하고 생업이기도 하고 너무 간단하게 전 설명하면 일을 잘해야 거기서 뭘 따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뭘 바꿔 먹는 거거든요. 전 해산물을 안 먹어요. 그래서 제가 물질을 배울 때 잡아서 이거 거 먹냐고 그랬는데 그거를 팔아서 제가 좋아하는 거를 사 먹는 거예요. 근데 깊은 곳에 들어가려면 제가 보기에 일을 잘하려면 숨을 참을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참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참기만 하고 숨을 못 쉬잖아요. 그러면은 일하다가 숨을 못 쉬어서 공황장애가 오거나 질식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숨 참는 기술도 연습하다 보면 늘거든요. 그러면 지상에서 맛볼 수 없는 수중에서만 맛보는 엄청난 신비한 세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일은 해녀의 물질과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오늘도 들었고 저희 매니저님하고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보통 내가 취직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남의 일을 해준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식당에서 일을 할 때는 남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저는 어느 작가님의 문화에 들어가서 지금 3년째 배우고 있어요. 근데 그 일을 계속 하거든요. 하루에 10시간 전후를. 근데 제게 아니에요. 그곳은. 그리고 심지어는 저는 급여도 받고 있지 않아요. 물론 일주일에 한 번, 예전엔 2번 갔고 지금은 1번 가지만 급여라고 하면 나름 일은 하거든요. 제가 밥 먹는 것보다 조금은 더 일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받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계산이 없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걸 받기 때문에 제가 보이는 거를 안 받는 것 같아요.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되게 그런 환경, 그 작가님의 작업 공간이 되게 좋아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공간이에요. 모든 도구들도.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분이 되게 쎄빠지게 20년을 인생을 바치고 엄청난 돈을 바쳐서 그럼 내가 나를 위해서 여기 만들어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기회를, 이 상황을. 왜냐하면 그 실험을 하는 데에는 엄청난 그 전에 많은 뭐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다 투자하긴 솔직히 좀 너무 버겁고 너무 어려워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장님이잖아요. 프리랜서고 이제 직원분들이 몇 분 같이 일하는 분들이 있고. 근데 다시 제가 이제 그 작가님의 작업실에서 일하면서 저는 약간 직원 개념이거나 파트타임 알바 개념이거든요. 근데 저는 직원이 되게 싫어요. 죽을 때까지.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건 포지션의 이야기보다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건 내 삶이야. 이거 내 삶이잖아요. 난 투자자야. 내 인생 투자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장이야. 근데 되게 고맙게 그걸 해보려면 기회비용이 되게 많이 필요한데 그거를 먼저 앞서간 저 사람들이 자기네가 돈과 시간을 들여서 해준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일이 되게 좋아지려면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원하는 분야를 해야 그게 좀 가능한 것 같아요. 나 이쪽 방향이야. 이런 게 있잖아요. 나 이쪽 방향을 하고 싶어. 그게 일단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조금 견디기가 좀 더 어려워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내가 전혀 상관없는, 내가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곳에 가가지고 야, 너 이거 네가 주인이야 그러면 이게 좀 말장난 하지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면 그때도 저는 돈이 필요하면 그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되게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요, 내가 전혀 다른 일을 해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목욕탕에서 일했거든요. 이제 손님들이 다 나가시면 물때라는 게 되게 많이 껴요. 그러면 이제 그 물때를 이렇게 다 제거해야 돼요. 탕 안에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 수채구멍 그걸 열어가지고 그 물 지나가는 거를 다 씻어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약간 맨몸 운동하고 목욕은 난 공짜로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지금 일이랑 전혀 상관없잖아요. 목욕탕에서. 그리고 제주도 신라호텔에 청기화 일을 제가 그 알바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기와도 지금 일이랑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제주도에 스페인 하우스라고 경양식 집에서 20살 때 또 일을 했어요. 야채습이 나오는데 밖에 정원이 있는데 손님이 왜 정원에 떨어져야 될 나뭇잎이 여기 숲 안에 들어가 있냐요. 그럼 내가 딱 보니까 진짜로 밖에 들어가 있어야 할 낙엽이 이 야채습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향신료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주방에 가서 엄청 뭐라고 하고 잘렸어요. 무식한 새끼하고 욕을 저기 매니저님한테 엄청 쳐먹고,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 이제 경양식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아니 그러면 그 일들 다 별로 상관없잖아요. 지금 나는 강연하고 있고 뭐 하고 있는데. 근데 뭐가 상관이 있냐면 태도, 자세, 그거는 모든 세상이 공용이에요. 어떤 태도로 하느냐, 어떤 자세로 하느냐, 이거는 세상의 모든 일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분야는 다르죠. 그러니까 전 사장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사장을 위해서 일하면 직원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전 직원이 되게 싫어요. 난 주체자가 되고 싶어. 내가 왜 사장 감시 받고 일해요? 시간 보면서 내가 왜 이래? 나 그러기 싫어. 근데 왜 그러냐? 그렇게 산 방식은 내 몸이, 내 세포 하나하나리 다 그 방식을 이렇게 약간 길이 나버리는 거예요. 가을에 산에 샛길로 가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제 도토리 주스라고 거기 가거든요. 그 좀 사실 다람쥐가 먹어야 되거든요. 지금 그렇게 우리가 막 도토리 못 먹어가지고 막 지금 막 죽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지금 막 6.25 전쟁 막 피난 오고 막 일사후퇴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도토리를 주우려고 사람들이 안 다니는 막 길로 가버려요. 그럼 샛길이 나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그 길을 또 따라가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거기가 큰 길이 생기고 땅이 딱딱해지면서 나무가 고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샛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무가 죽어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길이 난다는 거예요. 길. 길. 길이 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살아본 방식, 여기서 이렇게 알바했어요. 사장이 없어. 뭐 나를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없어. 그럼 모르니까 땡큐. 아니죠. 사장이 아는 건 중요하지 않거든요. 내 몸에 습관에 길이 나는 게 이게 되게 무섭거든요. 그러면 다른 일을 한다고 갑자기 잘 될 것 같아요? 왜? 아니, 길이 이렇게 났는데? 처음엔 샛길이다가 너무 많이 그 방식대로 하니까 맨들맨들해지고 도로가 되고 고속도로가 돼버렸는데? 그러면 다른 거 아무리 좋은 거 한다고 해도, 내가 좋아한다고 해도 중요한 건 뭐냐면 반복으로 해서 길을 내야지 퍼포먼스가 나거든요. 자, 그러니 저는 사장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다.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쌍팔년도 얘기다. 오직 주체자인 내 삶을 위해서 하는 거다.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은 그 회사가 알아봐요. 그 분야가 그 사람을 알아봐. 어디 분야에 있든지 다 알아봐요.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분도 지금도 리더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어떤 투자자가 되거나 사장이라는 그 포지션의 역할을 맡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그거는 진짜 너무 농담이고 유치한 대사지만 그거예요. 퇴근해도 다 알아. 출근하기 전에도 다 알고 같이 있는 건 별 의미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사장들은? 그 사람이 저 포지션에 있어도 이 사람이 실력이 되는 것 같고 자세와 태도가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맞는 자리로 옮겨주려고 하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뽑아먹고 안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내가 저 사람들 이 팀이 잘해서 된 건데 내가 마치 한 것처럼 지가 뽑아먹고, 아니면 사장은 그렇게 해서 잘 됐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만큼 성과를 인정하는, 보이는 보이지 않는 어떤 정신적이고 물리적이고 그거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순환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해주는 회사, 안 해주는 리더가 있어요. 아니,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일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습관은 내 몸에 bek힌다. 이 회사가 못 알아주면 다른 회사가 알아주게 돼 있다. 그리고 괜찮은 회사일수록 그거를 알아주는 줄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회사에서 몰라요. 그래도 누가 아냐? 고객이 알아버려. 저는 월급은 사장이 주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월급은 고객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삶이 우리에게 주는 거지, 제가 보기에 단지 그 사장은 그걸 양심껏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중간에서 키를 잡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야, 당신들이 이렇게 했으니 양심껏 그렇게 하는 그 키를 잡고 그 양심의 물을 흘리게 할 건지, 아니면 중간에 자기가 꼬리 깔 건지. 그게 팀장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사장님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아까 말한 대로 그런 회사는 생태계가 점점 자멸시키게 되어 간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괜찮은 것들의 룰을 따르는 사장님과 팀과 회사는 사실 세상에 일거리는 많고 돈은 엄청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니 결국 저는 일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 회사, 뭐 사장님 이런 단어랑 전혀 연관 없이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자신의 이 마음에 길이 나는 거, 습관이 붙는 거, 그거다. 그러니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니면 내가 이거 일을 하면서 그렇게 막 하고 싶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지금 해야 하는 일을 해라.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업종보다는 태도와 자세다. 그거를 훈련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해라. 태도와 자세. 그러면 또 희한하게 어떤 게 있는 줄 아세요? 내가 그 일을 잘하잖아요. 또 그럼 그 일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가려면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오래 하려면 좋아해야 한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에 조금 반대 의견이 있어요. 오래 하려면요. 잘해야 돼요. 잘하지 않으면 왜 오래 못한 줄 아세요?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기회를 안 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게 내가 선택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 그거 계속 하고 싶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기회를 안 주는데요? 강의할 기회를 안 주는데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방송할 기회를 안 주는데? 안 보는데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런 기회가 생겨요? 그러니 좋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잘해야 오래 할 수 있고 잘해야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그럼 차라리 저는 그걸 갖고 그 돈으로 본인이 잘하지 못하더라도, 왜냐하면 또 잘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시간을 사셔라. 그 공간을 사셔라. 그 기회를 사셔라. 이게 훨씬 이상과 현실이 만나는 접점일 거다. 특별히 가깝게 일하는 사람하고 이제 일하면서 그 사람 되게 좋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말도 잘 안 통해요. 행동만 통할 뿐이에요. 행동의 언어라는 것만. 근데 그거는 보통 제가 보기에는 선배한테 보고 배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제가 좀 선생님 역할을 제 다른 역할보다 좀 낮게 하는 게 전 있다고 보는데,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되게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봤어요. 탁월한 선생님들을. 그래서 나는 저렇게 되겠어 이런 마음도 못 먹었어요. 그분들은 너무 탁월하고 난 너무 쭈구리 같으니까. 근데 다만 그분들을 보고 정말 잘한다. 어떻게 저렇게 하지? 이런 스승들이 저에게, 그런 선배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제가 그 선배와 스승들을 보고 했던 멘트나 느낌을 저한테 달아주는 거예요. 그때 되게 느꼈어요. 내가 무슨 의지를 갖고 막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저렇게 하니까 되게 좋네. 야, 어떻게 저렇게 일을 하지? 야, 감각 진짜 좋다.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열정적이지? 그러니까 그 살아있는 걸 본 거예요. 살아있는 열정, 살아있는 리더십, 그걸 제가 경험한 거죠. 그러니 상대적으로 시간이 지나서 제가 그걸 되게 좋아하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 좋은 피드백이 조금 나오더라고요. 그럼 좋은 선배가 된다는 건 사실 이제 좋은 선배를 좀 경험을 해야 되죠. 좋은 팀장님을 경험했었고, 내가 좋은 사수 밑에서 부사수로 있었고, 이게 자연스러운 건데, 근데 만약에 그러지 못한 경우가 더 많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저는 이게 언어하고 되게 똑같은데, 모국어는 내가 받아서 바로 하지만 우리는 의지가 있으면 영어나 일본어나 독일어를 배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선배를 못 만났다면 좋은 선배를 간접적으로든 자꾸 보고 경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책으로든 이런 컨텐츠로든.
책의 그 형식이 가상이든 실제든 전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딸에게. 이거는요, 아버지가 돼보면 되게 알게 되는 감정들이에요. 아버지가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 이건 진짜 묵직한 메시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교육과 일, 이게 되게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보다 일하는 시간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은, 이제 공부는 학교 다닐 때 좀 어느 정도 하지만, 일은 거의 죽을 때까지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상적으로 미리 얘기하자면, 세상을 배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세상의 경험을 한다고 봐요. 그러니 주체자는 우리다. 주체자는 회사도 아니고 기업도 아니고 전 개인이라고 생각하는 주의자예요. 가장 이상적인 건 당연히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데 남들도 그걸 좋아해 주는 거죠. 그걸 저는 한글로 잘이라고 생각해요. 잘. 나는 내가 강연하는 거 좋아하는데 남들이 내 강연을 안 좋아해. 그럼 이건 또 잘이 아니야. 근데 인간의 되게 삶의 고급질은 저는 1등에 있는 게 아니고 잘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데 남들도 그거를 좋아해 줄 때. 여기에 되게 좋은 호흡이 있고 되게 좋은 생명력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만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일, 이 아르바이트, 저 아르바이트일 수도 있고, 이 회사, 저 회사일 수도 있고, 뭐 해외의 어떤 연수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이 책, 저 책일 수도 있고, 이 분야, 저 분야일 수도 있고, 그것들을 저는 한 살이라도 조금 우리가 젊을 때 알게 되기를 제 딸에게는 소망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부모들이 제공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제공하는 것이, 그게 부모와 선배와 어른들이 그 다음 세대에 대한 어떤 역할론인 것 같아요. 책은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책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서 나는 단순하게 돈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 삶에 되게 중요한 이 화두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그걸 통해서 내 삶의 안팎을 돌아보고 내가 있고 내 후배가 있다면, 그리고 또 내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과의 관계로서도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어요. 진짜 일에 대해서 할 말은 진짜 우리가 많이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일을 하고 있거나 했었거나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모르죠. 근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은 그건 영혼의 운동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디 우리의 일들이 우리의 영혼의 운동이 되는 그런 럭키한 일들이 새해에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은 매우 소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은 너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뭘 막 엮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패밀리즘이 너무 강해요. 너무 가족. 가족을 서로 사랑하려고 하지 말라고 전 요즘 극단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성분들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 남편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끝은 공황장애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예의를 지키려 하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의를 지키고 매너 있게 말하고 행동하자. 내가 이게 남편을 사랑하는 행동인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죠. 이게 너무 내 매너 없는 말인가, 행동인가? 예의와 매너 없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의를 지키지 않는 사랑이 가장 잔인하고 폭력적이다.